바로 풀이에요? 풀이할 거야. 지금 총 너희가 12문제 푸는 시간이었잖아, 그치? 너희 지금 12문제고 내가 앞에 써줬던 거 공통이 22문항이야 전체가. 너희가 풀 수 있는 게 12문제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이런 상황이고, 지금 너희가 뒤에 있는 선택 과목 있잖아. 선택 과목이 지금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로 잡혀 있는 건데 얘네가 지금 8문항이야. 그래서 보통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얘네 1시간 잡고 얘네 30분 잡아서 먼저 풀어야 돼. 이해돼?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너희 상황에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뭐 22번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손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런 사이에서 친구들 풀 수 있는 게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 그래서 멈춘 거야. 지금 멈춘 거고, 아직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친구들이 지금 풀 수 있는 게 이 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22번까지 방금 쌤이 써준 거를 30분 안에 풀었어야 돼요? 네. 그게 모의고사 시험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다르죠. 좀 다르고 문제 30개밖에 없지만 그렇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안 해도 되지? 1번 문제 풀이가 필요한 친구는 없죠? 풀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얘들아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도 괜찮니? 5번 문제 정답 1번. y는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 대입해서 a 값 찾으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 되고요. 6번 문제는 잘 했어? 고민증? 잘한 거 맞니? 얘들아 b는 3분의 2 나와. 맞아? a는 3 나와요. 맞니?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 될 거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마 8번부터는 친구들이 수열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잘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이를 할게. 8번 문제에서 첫 항이 음수라고 했어요. 첫 항 A 값은 0보다 작은 음수고요. 등비수열인데 너희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수열을 보통 일반항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첫 항 A에 공비를 R이라고 잡고 n-1제곱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일반항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어떤 첫 항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항을 넘어가는데 공비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첫 번째 너희한테 주어졌던 게 A1 곱하기 A5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36이래. 얘네를 너희가 쓸 때는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냐면 나는 이렇게 썼는데 A 곱하기 R의 4제곱이요. 이렇게 썼어. 됐니?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따라서 A제곱의 R의 4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는 A의 R제곱에 대한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맞아? A의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건 첫 항은 음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비는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항상 음수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AR제곱을 마이너스 6이라고 봐줄 수 있고 두 번째에서 보시면 A3에 플러스 2배 A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왼쪽처럼 첫 항과 공비로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얘가 A의 R제곱이야. 그치? 뒤에 있는 건 2배, 원래 얘가 A의 R의 세제곱인데, 맞지? 근데 얘네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AR의 제곱 곱하기 R로 쓸 거예요. 요거 이해돼?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AR의 제곱을 마이너스 6이라고 봐놨으니까 이해되지? 따라서 얘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12의 R이고요. 얘는 2네요. 그래서 R에 대한 값을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2에 해당하는 값인데 원래는 A2 값에 R을 곱했을 때 다시 A2 값에 공비인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A3인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A2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되고요? 9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차근차근 친구들 이거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아마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거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음 넘어가서 10번 문제. 10번 문제 지금 너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맞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활용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각 A에 해당하는 범위가 일단 얘는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15까지, C까지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얘가 4가 되고 A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15라고 잡을 수 있고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값을 뭔지 모르니까 X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문제를 보시면 얘들아 쭈르르 해놓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접원 등장하면 해당하는 문제는 너희가 항상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다. 그치? 그럼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각 정보랑 거기에 파트너인 대변의 정보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잡았을 때 각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각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나를 보면 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넓이가 24래. 맞아? 이때 나는 여기를 세타라고 볼 거고 괜찮아? 얘를 세타라고 봐주게 되면 이 넓이는요 2분의 1의 두 변의 곱 그리고 사인 값으로 계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맞아?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뭐라고 봐줄 수 있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5분의 4라고 봐줄 수 있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한 거냐면 요 각 정보가 주어지게 된 거야. 맞지? 다른 각 정보는 구하기 힘들어 당장은. 그래서 이 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다시 뽑아내야 되냐면 X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각형의 정보가 총 6개야. 각 3개, 변 3개. 이때 총 4개의 정보가 주어지게 됐을 때 4개의 정보 싹싹싹싹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변 3개랑 각 하나인데 이 중에 하나가 비어있으면 코사인 법칙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파트너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코사인 법칙, 지금 이 상황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 요렇게가 파트너니까 대변의 길이인 x의 제곱은 양변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15의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얘네 다 계산하면 이게 169가 돼. 그래서 x에 대한 값이 13이 될 거고요.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인 13을 해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배 라지 r이 되는 거야. 요거 통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 됐니?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이 2번 나옵니다. 되셨어요? 요거는 너희 지금 하는 딱 시험 범위고 이번에 요게 나왔잖아.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쓸 문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일 따끈따끈한 거 많이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서 11번. 아, 허리 아파. (11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연락가 만든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일단 너희한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an 플러스 1 이 1은 마이너스 2an이거나 an의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경우는 an이 음수일 때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3을 빼서 다음 항을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항이 마이너스 2면 다음 항은 4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해되지? 지금 주어져 있는 항이 2면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너희한테 주어지는 거야. 자, 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 조건이 A3에 해당하는 값이 첫 항인 A1에서 4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맞지? 이런 거 할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냥 써놓고 첩탕을 A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요거 됐지? 그러면 이 A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이해돼? 선택지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 1번 경우야. 1번 경우. 1번 경우를 따라가서 마이너스 2a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맞니? 그리고 2번 경우를 따라가서 a-3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셨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도 각각 1번과 2번을 따라갈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경우로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사실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각각 A가 0보다 작을 때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단계가 몇 개 안 되거든. 해봤자 계단 2개짜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다 구해봤자 4개밖에 안 나와. 그럼 이거는 다 구해놓은 다음에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빨라. 알겠니? 보통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 1번 케이스, 요 케이스에서는 A가 0보다 작을 때.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양수되지. 그럼 얘는 1번 길로 못 가요. 이렇게 원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지? 근데 지금 모든 경우를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좀 귀찮아서 난 전부 다 길이 총 4개를 다 찾을 거야. 알겠니? 이건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알겠지? 근데 시험 현장에서 너희가 이 짓 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다 풀어놓고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6 되지. 맞지? 그럼 얘는 a-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됐어? 이게 지금 A3에 해당하는 후보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 근데 얘네가 봐봐. A3이 A1에서 뭐를 더한 것과 같아야 돼? 4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 A 플러스 4를 다 써줄 거야. 이렇게 써줄 거라고. 요거 이해돼? 자, 요거. 이거 3번이라고 보고 요거 4번이라고 볼게. 4번 케이스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바로 버리면 돼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가볼게. 1번부터 가시면 여기에서 얘는 3a가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에 대한 값이 3분의 4가 되죠. 맞아? 그러면 이 길, 요 1번 길이 a가 3분의 4일 때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a가 3분의 4일 때는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 1번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 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니?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주면 각각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a가 7이 될 거고요. 그럼 따라서 a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이 될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a가 음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 하면 얘는 양수가 될 거잖아. 그럼 그 다음 2번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때는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계산을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a에 대한 값이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a가 3분의 2가 된다라고 하면 a는 2번 길로 첫 번째 양수기 때문에 a는 2번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맞아? 그러니까 a는 2번 길로 갔을 때 a-3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맞지?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게 맞지? 그럼 얘도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얘네 둘을 더해서 정답을 내면 되는 거라고요. 요거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이런 귀납적 정의가 나타났을 때는 얘들아 제일 기본은 노가다 뛰는 거야. 알겠지? 노가다를 뛰는 게 일단 연습이 되셔야 되고 그런 뒤에 우리가 조건을 찾아서 분기를 나누거나 조금 더 깔끔한 형태의 소식을 찾는 건 너희가 기본 노가다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 항상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조금 귀찮아도 끝까지 문제 풀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 다음 14번. (14번에) sin x가 주어져 있고 됐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는 k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힐 건데 내가 지금부터 어떤 처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 요 길이를 알파라고 볼게요. 요거 이해되니? 괜찮아? 그리고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파이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를 베타라고 볼 거예요. 요거 괜찮아요? 요거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떤 식을 찾을 수 있냐면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고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베타가 돼요. 맞지? 맞니?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보시면 CD 마이너스 AB 얘네 둘을 뺐을 때 얘네 둘을 뺐을 때 해당하는 값을 9분의 2파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맞아? 그러면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9분의 2파이라는 이야기. 맞죠? 따라서 우린 뭘 얻어내는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되고 9분의 1파이가 되고 요걸 얻을 수 있지.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생각해보면 봐봐. 이 값은 사인 알파 값은요 K예요. 이거 맞아요? 그치? 그럼 사인 베타 값은 몇이게? 사인 베타 값은 루트 1-K제곱이에요. 근데 이 루트 1-K제곱이 누구랑 같을 거냐면 코사인 알파랑 같아요. 맞아?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제 너희가 옮기는 걸 생각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 값이 사인이 되려면 이 알파에 대한 값이 뭐랑 같아지게 되냐면 2분의 베타의 값이 나 지금 헷갈리고 있다. 맞아. 이 값이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베타랑 같아야 돼요. 요거 이해되니? 그래프 변환해주면 내가 이거 이야기했었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는 시작점이 어디가 되고 여기가 되고요.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이거를 가져와 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1 파이가 되는 겁니다. 맞지?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알파 값 구할 수 있고 그럼 정답 마무리돼요. 결국 너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얘네가 사인 코사인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관계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사실 좀 스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요것도 좀 이거는 연습 안 되면 좀 힘들어요. 바로바로 떠올리기. 그리고 머릿속에서 요 계산이 되는 게 좀 힘들 거라서 요건 필기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알겠지? 답 몇 번이에요? 이거 답이요? 답 3번 맞을걸? 내가 이걸 알파까지만 계산을 했어. 알파가 36분의 11분. 되셨나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 지워도 되니? 그래, 16번은 안 할게. 괜찮지? 16번 안 할 거고 17번 할게요. 17번도 너희가 아직 수열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얘네 지금 풀이가 필요한 건데 K는 1에서부터 7까지 우리는 A에 2K를 더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K제곱의 마이너스 A의 2K-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 지금 너희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다 전개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걸 다 전개하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해서 7을 대입한 A14까지에 해당하는 짝수항에 대한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하나에 K제곱에 K에 1을 대입한 거에서부터 7까지 대입을 해주게 되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7의 제곱의 합과 마이너스 요 K값의 1에서부터 7까지를 대입하면 A1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돼. 요거 이해돼?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다 풀어서 쓰면. 이해되지? 그럼 얘네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 값을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좌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A1에서부터 A14항까지에 대한 총합이 되는 거고 우변은 1의 제곱에서부터 7의 제곱까지에 대한 합이 되는 거예요. 얘네를 기호로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4까지 AK라고 좌변을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우변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7까지 K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공식에 의하면 이 K제곱에 해당하는 시그마 합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돼서 요 값이 140이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니? 조금 수열이 익숙해지면 그냥 요거 보면서 그냥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라고 해석도 가능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석하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바로바로 안 보일 거기 때문에 풀어놓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이렇게 풀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구조가 조금 더 보이게 돼서 이항시키는 게 편해지게 돼. 다음 18번 잘 맞췄어요? 18번 잘했니? 18번은 로그 2의 x-4에는 로그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일게. x-6의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됐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진수 조건, 지금 주어져 있는 진수 조건을 통해서 x의 값이 6보다는 커야 돼요 라는 진수 조건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맞지? 그럼 얘네 이항시키면 좌변을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10x의 플러스 24가 될 거고 우변에 3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로그 2의 8 정도라고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맞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네가 지금 서로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16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했을 때 x-2와 x-8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럼 따라서 가능한 x의 값은 뭐가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돼. 맞아? 그래서 너희가 직접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느낌의 풀이가 등장을 하면 좋겠다. 알겠지? 됐고요. 그 다음 20번. A는 8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조건을 보면 B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2배의 AN이거나 AN이다. 그리고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배를 해주는 거고
AN이 0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된다. 맞아?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등차 수열이라는 요 친구, 얘 지금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는 너희가 이 수열을 파악할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냐면 마치 1차 함수와 유사한 형태, 직선과 유사한 형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나? 맞니? 되게 옛날에 했지, 얘들아. 벌써 한 3달쯤 됐으니까. 옛날이잖아, 3달이면. 그래서 1차 함수와 유사한데 단 1차 함수는 실수 x를 다루는 거고 수열은 자연수만 다루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은 너희가 생각할 때 직선을 그어놓고 점만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케이스를 2개로 나눌 건데 우리는 지금 첫 항이 8이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 그치? 맞아? 첫 항이 8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럼 첫 번째 공차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공차가 음수인 경우.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 첫 항에서부터 계속 증가하게 돼요. 맞아요? 이거 이해돼? 공차가 음수면 첫 항에서부터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공차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수열 AN에 부호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얘는 안 생겨. 맞지? 계속 양수야. 양수에서 양수를 더하는 개념이니까. 보민이 이거 이해됐어? 표정이 지금 안 됐거든. 등차 수열이 뭐야? 같은 공차를 반복해서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첫 항이 8이니까 더하는 값이 양수면 계속 커질 거잖아. 그럼 양수에서 더했을 때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근데 공차가 음수면 8에서부터 계속 작아질 거라고. 그럼 어떤 순간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얘는 아직 모르는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봤을 땐 있잖아.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구분을 했기 때문에 2번 케이스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 돼. 사실. 근데 봐. 일단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너희 문제 자체에서 BN은 AN이 만약 1번 케이스라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이해되니? 그럼 BN은 등차 수열이야. 왜? AN을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맞지? 이거 이해됐어? 근데 너희 가조건 봐봐. 나조건의 첫 번째. 나조건의 첫 번째에서 보면 B3 플러스 B5가 2배의 B4 플러스 6이래. 맞니? 이렇게 주어져 있지. 너희 이거 어디서 보냐면 등차 중앙에서 봐요. 등차 중앙 기억나? A 더하기 C는 뭐랑 같아야 돼? 2배의 B랑 같아야 돼. 그러면 B3 플러스 B5가 2배의 B4랑 같으면 등차 수열이란 뜻이야. 맞지? 근데 뭐가 더해져야 돼? 6이 더해져야 되지.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B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란 뜻이야? 아니란 뜻이야? 아니란 뜻이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부호가 양수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되니? 근데 이때 이것도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냐면 3에서부터 5, 2, 3, 4, 5 B3, B4, B5를 바라봤을 때 얘네는 등차 수열이 아니란 뜻이야. 그치? 이거 맞아? 맞지? 그러면 일단 얘는 불가능하게 됐지 이미. 그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지? 근데 봐. A가 계속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배의 AN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2배의 AN이면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얘 등차 수열이야. 봐봐. 지금 이게 너희가 헷갈리는데 A 값은 몇씩 커지고 있어. 몇씩 커지는지 몰라. 등차 수열이 있어. 예를 들게.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가 2씩 커진대. 2씩 커진대. 됐니?
어떤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an이래. 그럼 얘는 4씩 작아진다는 뜻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2배잖아. 이거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니? 그치? 아니 2배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얘 2배 하면 몇이 커지겠어? 4씩 커지겠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4씩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bn이 an이 0보다 클 때가 유지가 되면 등차 수열이야. 작을 때가 유지가 돼도 등차 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구간에서는. 근데 B3, B4, B5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아니지. 요 사이에서 뭐가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여기 사이에서 부호가 바뀐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된 거 맞아? 주원증. 잘래? 아니? 자, 그 다음 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예뻐. 처음에 얘는 아니었잖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B4랑 B6이랑 더했더니 뭐래? 2배의 B5래요. 얘가 뭐야? 이거 등차 중앙이야. 그럼 따라서 B4, B5, B6은 전부 다 뭐란 뜻이야? 등차 수열이란 뜻이잖아. 맞지? 그럼 얘네는 부호가 전부 다 같다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어디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냐면 3과 4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뜻이야. 이제 이해되니?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까지는 뭐가 되고 an이 양수고요. 4부터는 an이 음수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석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다시 쓰는 거야. B3 플러스 B5는 2배의 B4의 플러스 6인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3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AN이 그대로 오면 돼요. A3이야. 맞아? 얘는 마이너스 2배의 A5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뒤에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4배의 A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6이야. 맞지? 다시 이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A3을요. 첫 항 A, 8이라고 쓸게. 첫 항에 공차 2개를 더한 거라고 쓸게요. 이해됐어? 마이너스 2배의 첫 항 A, 8에 공차 몇 번? 4번 더한 거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4배의 첫 항 8에 공차 3개를 더한 거라고 쓸게요. 그리고 플러스 6. 요거 정리하면 D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D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돼? 이렇게 잡히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놓고 너희가 AN에 대한 수열을 쭉 나열을 해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첫 항은 8이거든요. 그 다음 3씩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요거 이해되지? 3씩 줄어들게 되면 나 5고요. 2구 마이너스 1이야. 이때부터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야. 여기 A4. 맞지? 그리고 나서 A10은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9가 돼요. 이건 니들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9가 됐어. 그럼 봐봐. 이제 얘네를 우리가 뭘로 다시 바꿔서 볼 거냐면 BN으로 다시 바꿔서 볼 거야. 양수일 때는 얘네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잖아. 그치? 음수일 때는 얘 부호 플러스로 바꾸고 2배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수 몇 개? 총 10개 항인데 앞에 3개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거? 7개. 맞지? 계산이 좀 느려. 7개가 됐어. 등차 수열합 어떻게 구해?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합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는 2분의 총 항 7개고요. 첫 항 끝 항 더하면 뭐가 되고? 40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얘네 더해주면 돼요. 이게 140이거든. 그래서 전체 정답이 155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좀 어렵다. 맞아. 좀 어려운 거 맞고요. 근데
수열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눠놓고 판단하면 명확하게 주어지는 조건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잘 안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익히는 거다. 알겠지? 요거 좀 정리하고 있어봐.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거의 협박 같다? 어딨어? 그리고 22번인데 22번 좀 어려워요. 이거 K 구하는 식이 2,000원이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거 그 공으로 2개 나오고. 근데 그거 구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지? 그죠? 근데 내가 풀이하는 건 좀 다른 형태이기는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하나 풀었다가 조졌네 싶어서 다시 바꿔서 문제 풀었거든. 그래요? 아마 네가 푼 게 그 조졌네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좌표 2개죠. 그냥 일반적으로 쭉 하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문제를 푼 게 있거든.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요거 그린 거야. 됐지? 요거 그린 거고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야. 그리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어. 괜찮니? 이때 얘네 둘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잡히고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2 루트 2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요거 이해되니? 자, 문제 안 읽은 사람들 빨리 읽어. 이게 됐어? 그치. 내가 한 말 이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놈을 알파 좌표라고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기울기 1이면 내가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직각이등변 삼각형 생각하라고 그랬죠? 주원증. 맞지? 그래서
이때 1대1 때 루트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에 대한 좌표는 x값이 얼마나 더해져야 돼? 2만큼 더해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 값이 2의 알파 플러스 1의 플러스 k가 되고요. 요 값이 2의 알파 플러스 3의 플러스 k가 되는데 얘네 둘을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된다. 맞지? 그래서 너희가 잡아줘야 되는 수식은 맞나? 그래서 아마 이 알파 제곱이 3분의 1 요 정도 나오게 될걸? 맞아?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알파는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요. 요 정도는 우리가 일단 하나 잡을 수 있어요. 됐어? 이렇게 잡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또 다른 점 C가 등장을 할 건데 맞아? C가 등장할 건데 얘가 요 함수 위에 있다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일단 A, B에 해당하는 중점이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중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설정을 할 거야. 요거 이해됐어? 중점 좌표를 설정을 할 거고 중점 좌표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좌표가 우리가 지금은 이걸 알잖아. 이 알파 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중점에 대한 좌표가 알파 플러스 1, k 플러스 3분의 5요. 이렇게 돼요. 이건 너희가 대입해서 중점 잡아주시면 돼. 여기까지 됐어? 언니 봐봐. 얘가 3분의 2야. 맞지? 이게 3분의 2야. 여기서 중점은요. 1만큼 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의 k 플러스 3분의 5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그럼 여기서 이게 높이가 몇이 되는 거니까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맞지? 아니야? 루트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지금 잡아놓은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루트 3을 더한 것과 뺀 게 존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근데 쭉 대입해서 문제를 푸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갈 거냐면 봐봐. 요즘 이런 형태가 좀 보여서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린 중점의 좌표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잡았고 여기에서 k 플러스 3분의 5라고 이렇게 보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 요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꿔서 볼 거냐면 얘가 대입할 수 있는 함수를 얘를 변형해서 만들어낼 거야. 어렵지? 자, 이 좌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좌표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y는 2의 x제곱에서 평행 이동한 함수를 찾을 거야. 이해돼? 요걸 찾을 거고 이걸 찾아보니 y는 2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나왔어. 2의 x제곱에 얘를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잖아. 그치? k가 필요하고 그럼 3분의 2에서 1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붙여서 이렇게 봐줬어. 됐어? 그래서 요 놈을 여기에 대입하니까 성립하더라. 요 이야기야. 근데 비슷한 형태의 기출문항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있었기 때문에 요 풀이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 어떤 좌표가 설정이 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두 함수 중에 누군가가 가능하겠지. 대입해서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를 하나를 찾아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건 고정 1등급 됐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너희가 모의고사 풀 때 22번은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C좌표는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M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지수함수를 그렸어. 맞니? 그리고 로그 함수도 그렸어. 둘 다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됐어? 평행 이동시키면 평행 이동한 건 y는 2의 x제곱에 플러스 k가 돼. 얘 평행 이동시키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k가 돼요. 이러면 평행 이동시킨 얘네는 역함수야.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어떤 m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m'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 여기서 원래 수직 카드로, 여기 수직해야 되잖아. 맞지? 수직 카드로 와서 여기가 원래 C점인데 1만큼 내려와서 얘가 C'점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M'에서부터 C'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얘네가 뭐가 되냐면 수직하는 관계가 되겠죠. 맞아? 얘네가 수직하면 뭐다? 대응점이다. 역함수 관계잖아. 맞아? 그러면 봐. 우리 M에 해당하는 좌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럼 M'은 1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좌표가 알파 플러스 1에 K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요. 맞지? 그러면 요 놈에 해당하는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위치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3분의 2에 콤마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요거 맞아요?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6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얘네가 루트 6이기 때문에 각 x 혹은 y 좌표에 해당하는 차이가 몇 만큼 나야 되냐면 루트 3만큼 나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맞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가져갈 수 있냐면 k 플러스 3분의 2에 뺄 건데 알파 플러스 1을 뺐을 때 얘네의 길이가 루트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C의 좌표가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어서 절대값 붙여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해볼게. 지수함수 위에 있는 A, B점이 있는데 얘네는 기울기가 1이래. 그치? 근데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C점이 있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X좌표의 차이는 이만큼 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좌표 설정을 해주고 C점과 A, B에 해당하는 중점을 이어주면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중점을 우리가 구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 됐지? 그래서 구해주니까 이 중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1에 K 플러스 3분의 5가 나왔는데 맞아? 여기에서 나도 풀이를 이렇게 해서 원래 처음에 그럼 이게 루트 3을 이항을 시켰을 때 여기에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졸라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건 계산을 못하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그 다음 어떤 성질을 이용할지를 보니까 이건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있었던 함수의 평행 이동된 함수를 다시 한번 잡아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러한 함수를 찾아주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형태가 주어지더라가 된 거야. 됐니? 이거 지금 너희 못 잡는다.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얘랑 m을 지나고 있는 다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m과 이 c를 포함하고 있는 곡선 로그 함수를 그렸더니 1만큼 y를 내려서 보니까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M'과 C'을 이렇게 이어보니 수직해야 돼서 얘네가 대응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네가 대응점이고 길이는 서로 어차피 루트 6으로 동일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차이가 루트 3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이해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지운다.
지운다? 근데 저거를 중점을 그 지나는 걸로 해서 그 역함수를 구하는 거랑 그냥 원래 있던 함수에서 그 로그인 거 있잖아요. 그거 두 개가 역함수인 걸로 아래 걸 바꾼 다음에 거기서 중점이 역함수 한 거다 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거기서 그래도 풀리긴 할 거야.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봤을 때 수식 가능해.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그게 더 계산이 힘들 것 같아. 그냥 그 차이야. 그게 너희 입장에서는 그 풀이가 나아. 왜냐면 요거 못 찾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 지금 문제를 내는 트렌드를 봤을 때. 그래서 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풀어주면 k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2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k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래서 k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항을 시켜주니까 k의 값은 알파의 플러스 3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우린 이 알파에 대한 값을 앞에서 뭘로 구했냐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라고 구해놨어. 이렇게 k의 값이 두 개가 나왔고, 맞지? 그럼 이 k 값을 어떻게 하고 있대?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맞아? 그래서 더해보니 s의 값이 마이너스 2배 로그 2의 9의 플러스 3분의 2가 돼요. 되셨어요? 이제 이거는 문제에 대입하면 문제 바로 끝날걸? 그지? 문제는 여기에 마이너스 s에다가 플러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나와 있는 거 요것만 나와 있게 되죠? 계산 끝.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 다른 풀이도 있는데 그건 이해를 못할 거고. 일단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봄이나 많이 멍해.